채권 양도 가겠습니다. 채권 양도 기본 구조는 이제 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성립 요건은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성립해요. 낙성 불효시 뭐냐? 이 합의 없으면은 못한다 요 소리입니다. 대항 요건은 이제 효력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일 뿐이다. 그러니까 양도가 되면은 효력은 발생하는데 대항 요건이 있어요. 뭐 채권 양도가 이제 성립하는 거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거 아니다 라고 주장했을 때 아니다 이거 맞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거든요. 그래서 채권 양도도 대항 요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걸 성립해야지 이 상대방이 이거 채권 양도 아니다 했을 때 아니다 맞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은 주장하지 못해요. 채권 양도 기한 제한. 자, 성질상 제한. 뭐 부양 청구권, 뭐 고용 관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신뢰관계 채권이기 때문에 줄 수 없어요. 양도 금지 특약. 특약이 있으면 양도가 불가능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능.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걸 모르고 받았어요. 그럴 때는 이제 대항할 수 없다. 요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선의인지 그 과실이 없는지 입증을 해야 되고 입증 책임은 당연히 특약 주장자에게 있어요. 이거 양도금지 특약인데 왜 주냐 이렇게 채무자가 주장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채권 양도 효력. 자,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하고 자 부수 권리도 같이 이전해요. 자, 예를 들면 뭐 집 지었는데 집안에 뭐 전선 그러니까 뭐 전기세 연결한다 이런 배선들 요런 거 따로따로 줄 수 없잖아요.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항변의 승계.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주장 가능한 항변을 할 수 있고 양수인에게도 주장 가능하다. 예외는 이의 보류 없는 승낙. 채무자가 이의 보류 없이 승낙하면은 항변할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자,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통지 또는 승낙을 받아야 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을 삼자에 대한 대항 요건으로 받아야 돼요. 상자라는 의미는 양수인과 양립 불가능한 지위 취득자, 뭐 압류 채권자, 이중 양수인. 그러니까 이 채권이 있었는데 양도된 걸 모르고 압류를 했어요. 요런 것들. 자, 통지는 의사표시고 승낙은 관념 및 통지고 대리 가능하다. 판례 같은 경우는 이제 알 수 있는 상태는 충분하고 민소법이 이제 민사소송법이거든요. 승달 규정의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승낙이 관념의 통지니까 요것도 규정 적용 안 해도 된다. 그냥 알 수 있는 상태 관념상 인정되면 오케이 해주겠다. 이중 양도. 자, 동일 채권을 2인에게 양도. 확정일자 먼저 갖춘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무권리자 처분. 1차 양도, 양도인은 처분권 상실이고 2차 양도는 당연히 무효겠죠. 사후 권리 취득으로 자동 유효화는 아닙니다. 이게 추인 필요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 자, A, B, C가 있어요. A가 B한테 주고 C한테도 줬어요. 그럼 당연히 이미 양도했으니까 C는 무효인데 B한테 갔다가 이게 사정이 생겨서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인정해 주겠다가 아니라 새로 다시 뭐 거래하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요 소리입니다. 왜냐? 이걸 유효화를 시켜버리면 이중으로 계약한 사람들이 많이 늘겠죠. 이거 혹시라도 취소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랑도 계약해놔야지. 어차피 취소되면 이 사람한테 갈 거니까. 요런 것 때문에 신뢰성이 아주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채권 양도 상계. 채무자는 일정 조건 하에 양수인에게 상계 가능하다. 판례 기준은 이제 자동 채권의 발생 원인 시점이고 양도 전에 원인이 존재하면 양도 후 발생해도 상계가 가능하다. 동시이해관계. 동시이행 항변권도 동일하게 판단한다. 채권 양도 금지 특약. 제3자 뭐 선이랑 무중 과실이 있는데
전득자. 전득자가 뭐냐? 채무자의 사회 행위로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로부터 그 목적물을 다시 취득한 제3자예요. 자, 당연히 이 3자 보호해줘야겠죠? 악의의 양수인은 선의 취득 전득자에 대해서 보호됩니다. 자, 전무목령. 전무목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 은행, 거래처 등에 대해 가지는 금전채권을 압류하여 그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강제집행 방식이다. 확정 시 채권이 우선적으로 변제되지만 제3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자, 채무자가 제3채무자. 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A가 전부 명령을 해가지고 C 거를 얻어왔어요. 근데 C가 나 돈 없어 배째 이러면은 이 부담을 모조리 A가 져야 된다. 그래서 전부 명령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자, 채권 양도와 가압류. 가압류 후 양도는 처분금지 위반이죠. 당연히 양도 무효고 압류 경합. 확정일자 기준으로 우열 판단을 하고 채권 양도 후 계약 해제. 양도 후 해제는 채권 원상복귀고 별도 통지 없어도 양도인 행사 가능합니다. 소송 신탁은 소송 수행 목적 채권 양도했을 때 이거는 무효다. 핵심 포인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암기용 문장도 한번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 채권 양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 자 지금 대항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죠. 그러면 채권이 당연히 이전되고 양도인은 채권에 대한 처분권 상실했고 동일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당연히 취득할 수 없다. 다만 2차 양도 계약 후 양도인과 1양수인이 합의해제한 다음 1양수인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양도인에게 기속하게 되었다면 양도인이 처분 권한 없이 아니죠. 처분 권한이 생긴 후 다시 채권 양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 이렇게 2차 양수인은 이렇게 생긴 거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옳지 않은 거. 자, 1번이고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은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도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고 자, 당연히 대항하려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맞죠? 채권 양도 금지 특약으로서 대항할 수 없는 자는 선의 제3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채권자로부터 직접 양수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으므로 맞죠?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취득한 전득자도 당연히 선의 제3자입니다. 지면채권 양도에 있어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에 불과하고 채권 양도의 유효 요건은 아니며 여기서 채무자 이외의 제3자라 함은 당해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령상 지위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에게까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대항 요건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맞죠? 자, 5번. 채권 양도의 통지는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은 이제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법상 송달회사 같은 엄격함을 요구되지 아니하며 송달 장소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유추정할 것은 아니다. 맞죠? 자, 민사소송법에 이제 잘 나오는 게 경매예요. 자, 경매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압류 통지 이런 걸 해요. 압류를 했다. 그래서 이거 효력 발생이 도달된 후
도달 후 효력 발생이에요. 왜냐? 이제 도달 전에 그 타이밍이 겹쳐서 뭐 양도를 할 수도 있고 요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요럴 때는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빡빡합니다. 압류가. 하지만 채권 양도 같은 경우는 좀 느슨하게 해주겠다 요 소리입니다. 자, 채권 양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채무자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사의 청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자, 지금 여기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는 뭐냐?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 요게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거든요. 근데 지금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지금 효력은 있어요. 채권 자체는 이전돼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됩니다. 인정. 왜냐? 대항은 못하지만 효력은 있기 때문에. 그다음 2번.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서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지만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은 주채무자와 별도로 보증인에 대해서도 구비하여야 아니죠. 이거 보증 채무는 부종성이기 때문에 같이 갑니다. 별도로 아니고 같이. 같이 감. 자, 그 다음에 3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무슨 소리야? 자, 지명채권 있죠? 자, 보면은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이거 두 개 완전 다른 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어요. 자, 채무자가 승낙을 안 하면 대항하지 못한다. 통지만으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불가능입니다. 4번.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 하기 또는 중과실에는 증명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하므로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불확실을 원인으로 하여 변제구탁을 할 수 있죠. 왜냐? 난 양도됐는데 채무자는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을 원인으로 하여 변제구탁 할 수 있어요. 자,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함정이 뭐냐?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 해서 채권자 불확실을 못하냐? 이게 중점인데 양도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채권자 불확실을 원인으로 하여 변제 공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공탁 제한된 건 아니에요. 양도금지 특약은 있지만은 나 누구한테 갔는지 까먹었다. 나 이거 공탁 맡길게. 이런 식으로 공탁할 수 있어요. 계약 인수는 개별 채권 채무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채권 채무를 포함한 계약 당사자로서 지위를 포괄적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개별 채권 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 요건은 계약 인수에서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다. 맞죠? 3번. 자, 채권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민법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대금 채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 채권만을 양도하고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이와 함께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 설정 청구권도 이해 수반에 함께 이전되는 것이 타당하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지금 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인정해 줄 거냐? 당연하죠. 1번 맞고, 채무자가 양도되는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양수인에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맞죠? 맞고, 3번 제3채무자가 질권 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계약이 합의되진 경우 만일 지금 3채무자에게 설정계약 해지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설사 아직 해지가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선의인 제3채무자는 질권 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맞죠? 지금 보면은 지금 제3채무자가 질권 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에 해지가 됐죠. 근데 지금 선의인 제3채무자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지금 제3채무자가 질권 설정을 승낙했지만 지금 합의 해지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질권자가 있을 거고 질권 설정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질권자가 뭐? 자, 질권 설정자는 이제 담보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어디서부터 정지했던 거지? 이거 설명을 안 했나요? 이거 4번, 5번 간단히 설명하면 4번은 상계 설명입니다. 자, 상계 같은 경우는 자동 채권이 지금 양도전에 이미 성립되면은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요렇게만 확인하시면 되고 5번 전부 명령이 유효하면은 이 양도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이 채권만 따로 뺄 수 없어요. 왜냐면 전부 명령은 지금 다 들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 양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지명채권의 양도 통지를 한 후에 양도계획이 해제된 경우 해지를 이유로 다시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사실 통지할 필요 없어요. 양도인이 통지 필요 없음. 그리고 만약에 자, 그리고 대항하려면 양도인이 지금 통지하는 게 아니라 양수인이 통지해야 돼요. 왜냐면 양수인은 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양도인이 나 해제했어 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산 사람이 제3자죠. 제3자가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채권 양도에 관한 채무자 승낙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 양도 사실에 관한 인식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관념이 통지에 해당하고 대리인에 의하여서도 위와 같은 승낙을 할 수 있다. 맞죠? 3번 채권 가압류 처분 금지 효력은 본안 소송에서 가압류 채권자가 승소하여 집행권한을 얻는 등으로써 피보전 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 가압류 결정의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한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 양도는 무효가 된다. 맞죠? 자, 무슨 소리냐? 가압류 후 양도는 무효예요.
양도는 무효. 근데 당연히 승소했으니까 당연히 무효죠. 요 소리입니다. 만약에 이게 패소하면은 유효가 되겠는데 승소했으니까 무효다. 집합 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당연하죠. 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양도 효과는 추인 시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당연하죠. 5번 소송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 양도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이 유추됨으로 이는 무효이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보면은 지금 소송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실질적으로는 이제 단순히 타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주는데 형식적으로나마 권리나 채권을 넘겨받아서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탁 뜻 같은 경우는 이제 맡기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자, 그래서 채권 양도가 지금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당연히 이 신탁 대신 맡기는 거죠. 이게 유추정됨으로 이는 무효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이게 왜 금지되냐? 자, 금지되는 이유는 이제 소송 질서가 문란해질 수도 있고 이제 실질적 권리자랑 이게 분리가 되어서 분쟁 구조가 뭐 왜곡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되기 때문에 다 무효 처리를 시키는 겁니다. 5번 옳은 것. 채권은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자 당사자가 양도 반대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를 할 수 없죠. 맞고 만약에 뭐 이제 전부 명령이 왔다. 그러면은 뭐 양도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이것도 맞고 자, 당사자가 양도 반대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선의 및 중과실이 아닌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아니죠. 그 선의 및 중과실이 아닌 제3자가 아니라 자, 중과실이 아니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과실이 있을 경우는 대항 가능해요. 그리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자, 아까 밑에 지문이 이 3번이랑 비슷한 지문인데 보면은 자,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또는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틀린 이유가 자, 대항 요건은 통지 올 승낙이에요. 그래서 승낙을 안 해도 통지하면은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도 보면은 자,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승낙 안 해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고 승낙을 할 때에도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 가능하죠. 왜냐?
지금 채무자가 승낙했기 때문에 지금 대항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으나 양도인에게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죠. 자, 채무자 항변 가능하다 요소입니다. 항변 가능. 자, 채무인수는 문제로 바로 볼게요. 자,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 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당연하죠. 면책적이면은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채무인수를 이제 뭐 책임을 면하게 해준다 약간 요 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채권자 승낙 필요하고 2번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면책적 채무인수는 무슨 소리냐? 채무자가 그 책임을 면하고 딴 사람 인수인이 들어오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고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인수자가 그 사이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3번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에 대하여 채권자 승낙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했던 저당권은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인수자가 감. 자, 존속합니다. 다음 4번. 그다음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권자인 임차인의 승낙이 있다면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수 있다. 맞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 채무 관계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 연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도 맞죠? 무슨 소리냐? 자, 지금 중첩적이에요. 이 하나의 채무에 A랑 B가 같이 있어요.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자,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는 원칙적으로 주관적인 공동관계 있죠. 연대 채무 관계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자, 뭔 소리냐? 지금 인수 관계가 없다. 그러면 부진정 연대 관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요 소리입니다. 끝. 자, 그 다음에 매매 파트도 같이 볼게요. 자, 민법 매매 파트도 가보겠습니다. 매매의 기본 구조. 매매는 이제 재산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 약정을 하는 거고, 뭐 쌍무계약, 유상계약, 뭐 낙상계약입니다. 자, 쌍무계약은 이제 서로 의무가 있다. 유상계약은 이제 자, 둘 다 이제 뭐 재산적인 관계 있는 계약이다. 낙선계약은 이제 당사자 의사표시 일치 시 인정하는 계약이에요. 자, 핵심은 이제 계약 성립은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 그러니까 낙선계약이면은 성립하고 등기 인도는
효력 요건은 아니고 이행 문제다. 자, 효력은 계약이 성립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요 소리고요. 계약금은 이제 증약금, 뭐 해약금, 위약금이 있는데 증약금은 이제 중간 계약금이라 해서 계약 성립 증거고 해약금은 이제 해약했을 때 뭐 위약금은 뭐 이 사람이 이행을 안 했을 때 줘야 되는 겁니다. 자, 해약금은 이제 해제 가능 시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하고 계약금 수수가 원칙적으로는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방식은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된다. 매도인이 파는 사람이죠. 이행 착수 판단 기준은 현실적인 이행 행위 개시 시점이고 인정은 중도금 지급, 이제 목적물 인도 제공하는 거랑 불인정은 단순 기간 아니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일방이 착수하면 해약권은 소멸한다. 무슨 소리냐? 한쪽이 이제 뭐 인도물을 제공했다 그러면은 해약할 수 없다 요 소리입니다. 계약금은 당연히 있어야지 해약금이라고 적용할 수 있고 일부 지급은 약정 계약금 기준으로 배액을 상환해야 된다. 위약금 특약이 있어도 해약금 기능은 유지된다 요 소리입니다. 매매계약 완결권 성질은 형술권이고 기간은 약정 있으면 그 기간이고 약정 없으면 10년을 따집니다. 시효는 없고 중단 정지도 없습니다. 이행 불능과 완결권 목적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완결권 행사 불가능하죠. 왜냐? 완결할 수가 없으니까 사후 의사 표시도 당연히 무효입니다. 동시에 항목권 매도인은 목적물 이전을 해줘야 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해야 되는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 자, 소유권 이전 만료 후 매도인은 의무를 이행했죠. 당연히 동시이행 항목권이 없어요. 대신 점유 유지 시 유치권 행사 가능하다. 위험부담 과실은 인도 전에는 매도인한테 있고 인도 후에는 매수인한테 있다. 대금이자 원칙적으로는 인도일부터 발생하고 예외는 기한이 있으면 그때부터 발생한다. 예를 들면은 사정이 있으니까 먼저 인도해줄게. 근데 이날까지 돈 줘. 그럼 당연히 이 이후부터는 이자를 받아야겠죠. 자, 종류 매매. 일정한 종류와 수량으로 지정된 물건을 매매하는 것. 특정전은 종류 채무고 특정후는 특정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자, 특정후 하자 있어도 매수인은 뭐 해제, 손해배상, 뭐 아니면 하자 없는 물건 재청구가 당연히 가능해요. 포인트는 종류 채무적 성질이 잔존된다. 자, 담보책임. 권리하자 뭐 담보책임이 있는데 전부 타인 권리일 경우 해제는 귀책 사유가 불문되고 손해배상은 선의만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일부가 타인 권리다. 그러면 손해배상이 가능한데 이행불능 시 당시 시가, 이행이익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자, 제한물건 존재하냐? 제한물건이 있으면 제한물건이 무슨 소리냐? 내가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이게 제한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줄 수 없는 뭐 양도 금지 특약이라든지 이런 게 걸려있는 물건이다. 그럴 때 목적 달성 불가하죠. 그럼 당연히 해제해야 되고 만약에 목적 달성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행사 기간은 안날로부터 1년. 자, 물건하자 담보 책임은 이제 하자의 존재가 있는지 매수인이 선인지 뭐가 실인지 요거를 확인하고 효과는 뭐 해제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준다. 예를 들면은 폐기물 매립 토지를 팔았어요. 그러면 하자 담보랑 채무 불이행이 경합됩니다. 그 대신 이거를 알고 판 사람한테 A, B, C A가 알았는데 이거를 넘겨주고 넘겨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까지 이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제외하고. 자,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 계약 당시 이미 불능인 상태. 효과는 계약 무효고 계약상 이제 과실 책임을 찾아옵니다. 사후 불능은 해제랑 뭐 손해배상은 할 수 없다. 왜냐? 계약 당시 이미 불능이니까. 이미 계약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단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요것만 따질 뿐입니다. 자, 자동차 매매는 뭐 등록 이전 안 하면 양도인 이전 등록 청구 가능하고 집합 건물은 실제 사용 상태가 아니면 공부가 이제 건설 뭐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지도 쉽게 말하면 선시공 후 분양
완성물 기준이고 광고는 이제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이 아니다. 핵심 포인트도 한번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 매매 옳지 않은 것. 자, 매매 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 효력이 생기게 하는 권리, 즉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행사기간을 약정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을 때는 예약이 성립할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되고 그 기간이 지났을 때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맞죠?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는 경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매도인으로서는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매매계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매매계약 완결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이전할 수 없게 되어서 예약 완결권 행사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행 불능 이후에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해도 당연히 효력이 생기지 않죠. 자, 그 다음 4번. 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로서 지금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서는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죠? 5번. 해지권의 행사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할 때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을 것이고 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만일 이런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면 예측하지 못할 손해가 있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이 있고 이행기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맞죠? 잠시만. 2번이 틀렸네요. 잠시만. 자, 지금 상대방이 이행에 전 착수할 바가 없을 때 매수인이 사는 사람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했더라도 상대방이 당연히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자,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이게 뭐가 틀렸냐? 자,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해제권이 아니라 이제 자, 일방이 착수하면 지금 해약권은 없어져요. 단지 지금 계약금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해약금이에요. 해약금. 해제권이 아니라. 자, 그래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단지 위약금 형식이요. 위약금 형식. 그래서 요거 포인트를 잘 잡아 두셔야 되고 자, 그다음 2번 매매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아. 자, 그래서 이제 그냥 바로 2번 갈게요. 옳지 않은 것 매매에 관한 설명 중 자동차 관리 법령의 문헌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춰보면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 등록명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수인을 상대로 이행 절차를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가 집합 건물의 구분 점포에 대한 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실제 이용 현황과 관계없이 집합 건축물 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된 구분 점포를 매매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맞죠? 당연히 우리는 여기 등록된 기준을 봅니다. 3번 선시공 후 분양의 방식으로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자 지금 분양 광고 등에만 표현되어 있는 아파트 등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맞아요. 그래서 막 요즘에 너무 과장 광고하면 이제 뭐 이거를 뭐 소송 걸고 할 수는 있겠는데 이제 뭐 광고가 이렇다 해도 우리가 실제로 이럴 거라는 합의는 없죠. 법적으로도 제재된 건 없고.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 대금을 다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여 지금 이전했죠. 자,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동시이행의 항목권과 물권적 권리인 유치권이 인정된다. 자,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를 했어요. 동시이행 항변권 없습니다. 왜냐? 동시이행 끝났기 때문에 이행을 해버렸잖아요. 단지 물권적 권리 유치권이 인정될 뿐이에요. 자, 요 차이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 후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추구하는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맞죠? 왜냐? 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 이행이 불가능했으면 애초에 무효인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채권자가 뭐 소송 걸고 해가지고 아 이거 나는 사기당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권리를 구제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세 사유가 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자 매매에 관한 설명서 옳지 않은 거 이행기에 약정이 있는 경우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로 하기로 하는 등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할 수 있다. 맞죠? 유사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볼 수 없다. 자, 계약금 같은 경우는 이제 손해배상액은 이제 따로고 계약금은 이제 해약금 성질을 가지는 거죠. 해약금 성질. 손해배상액은 또 따로 청구하면 줘야 됩니다. 매수인은 본인 또는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 대금이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죠. 자, 지금 자, 무슨 소리냐? 자,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 소송은 중간에 뭐 취소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뭐 끝나고 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뭐 요런 판결이 있었으면은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기만으로는 없습니다. 4번. 매매계약이 있는 날에도 인도하지 않아야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맞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간이 있을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맞죠? 자,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않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도 있다. 맞죠? 4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을 약정하였지만 아직 계약금 구부가 없었다. 그러면 해약금을 근거로 주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죠? 왜냐? 계약금이 있어야 그거를 이제 해약금으로 해서 해제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번. 매매계약 체결 시 수수된 계약금에 대해서 매수인이 위약하였다.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는 매수인에게 계약금 100을 배상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에 계약금은 더 이상 해약금으로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아니죠. 자, 이 계약금 자체가 해약금 성질도 있어요. 자,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은 뭐 해약금 이게 배제되는가? 아닙니다. 해약금으로도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특약일 뿐이에요. 위약금.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소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규칙사유로 인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기속되는 건 아니다. 맞죠? 왜냐? 지금 당사자 일방의 이제 규칙사유로 해제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없을 경우 당연히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위약금이 위로하는 금액이거든요. 금으로써 상대방에게 당연히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이 해약금에 기한 해제 의사표시를 하면서 일정 기한까지 해약금을 수령하라고 말해줬다. 기한을 잡아줬다. 그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한 후 중도금 납부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매도인의 계약 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맞죠? 왜냐? 자, 해약금 해제는 이제 이행 착수 전까지 가능하거든요. 지금 매도인이 해약금에 기한 해제 의사 표시를 했대요. 자, 이미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매매계약 체결 시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는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는 매수인에게 배액을 배상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이 약정이 손해배상의 예정인지 위약발 성격인지 불분명할 때는 당연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왜냐면 위약발 같은 경우는 또 뭐 약정이 있어야 돼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이제 다 손해배상액으로 봅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은가?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규칙 사유로 인해서 이행불능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더라도 채무 불이행 일반의 규정에 쫓아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자, 매매의 목적물이 아니지. 아, 맞지. 이거 1번 맞고. 매매 목적물이 뭐 이런 것들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하고 이로 인해 계약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해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매매계약이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성토 작업, 이제 토지 작업을 기와로 이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한 토지의 매도인이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 취득을 통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도함으로써 지금 폐기물 처리 비용 상당히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당연히 채무 불이행 책임과 하자 담보 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됩니다. 4번 매매의 목적물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자,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어 이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해야 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물이 된 권리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행불능이 된 권리 시가, 즉 이행이익 상당액이다. 맞죠? 5번 매매의 목적물이 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히 매수인은 매도인의 기책사유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선의의 매수인은 해지와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아, 이거는 이게 틀렸네요. 매매계약이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가 아니라 왜냐면 그러면은 3년 동안 속일 수 있겠죠. 그와 같은 권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여기까지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매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